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3월 26일 마지막 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 장중에 종가상이 조금 더 양이 많아졌습니다. 금액이 장중에 한 1600억대에서 코스닥 1900억대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은 4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현물 코스피 쪽은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의 혼조세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거래소나 코스피 전일 개파락 부분들을 일단 터치를 하러 가는 기술적 반등 부분, 여기에 이제 상징적으로 1900억이라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1월 2월 처음부터 계속 포맷에 드렸던 부분에도 아직까지 불변된 사항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하겠다, 시장의 역발상으로 접근을 하면서 박스권 파동에 박스권 하단에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SK하이닉스가 7만원대에서 9만원 초반 이 정도에서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차익 부분 진행하고, 다시 이제 최근에 하락 부분들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줄까 말까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타이밍 부분들이 들어왔죠. 이 박스권 매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나와서 보면 참 쉬운 매매 전략이에요. 왜? 다 보이죠? 그래프를 보고 나서 차트로 지나온 걸 보고 나면 이렇게 쉬운 매매 전략 부분들이 없는데, 막상 그 시점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 더 혹시 또 떨어질까봐 항상 제가 강조를 좀 드리죠. 박스권에서 또 혹시 또 한 단계 더 내려갈까봐 이런 불안심리 부분도 손이 안 나가요. 그리고 그 하락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시장에서 반영되고 뉴스에서 계속 뭔가 뭐로 인해서 하락폭이 나왔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그 트라우마 부분들을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접근을 하는 사람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별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없잖아 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현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장입니다. 한 달 전에 그 가격대 보다는 약간 위에는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박스권 하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린 부분이 나중에 지나와서 현재 소음 부분들을 보면 작은 소음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느끼는, 체감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변동성의 큰 부분들을 봤더라면 그 약간 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구간대이죠. 지나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가득 차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매매 전략 부분에서 가지고 계신 분은 그대로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종목군별로 지나마 박스권 하다라고 똑같아요. 양봉이 상승 장악형 부분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최근 하락 대비 최소한 3배 이상의 매수세가 거래량이 분출하면 거기에서 매도가 아니라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일부 현금 부분들을 거기에 더 투입을 하는 게 기본 매매 전략 부분이고, 현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부분들을 접근하는 타이밍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극점 찍고 다 반대급 부분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섹터가 어떻고 이거 거다, 낙폭과대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장을 접근을 하는 매매 전략 부분들을 좀 쓰죠. 현재 시점 4시 20분 정도의 방송 녹음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 실시간 지수 부분에 이 미니 나스닥 지수가 1.2% 정도 상승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상해 종합지수는 소폭 0.6%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심천 종합지수는 1.3% 정도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 코스닥은 종가상으로 장중에 1600억대에서 1900억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차바이오텍이라는 이슈가 지난주 우리나라 코스닥의 하락 부분들을 강해졌어요. 오늘 장중에도 보면 전일 하한가 그리고 금일 20%대,
이건 어떻게 보면 회계 문제죠. R&D 비용 자체를 어떻게 정산부분할 건가 회계적인 부분인데, 자, 이건 다 개별적인 이슈로 뭐 놔두고, 우리가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 불확실성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으로 지금 미리 놀랐던 게 대공황이 나오지 않을까. 관세 60% 이상을 부과했고, 대공황에 비하면 관세로 보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는 않죠.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사항들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역시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했구나 라는 생각 부분들 해요. 사진이 두 가지, 사진이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이 문우신 재무장관이고, 그 다음에 오른편이 이번에 류호 경제부총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커창 총리보다 모든 거의 전인권, 리커창은 허수아비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두 사람이 주말에 전화통화 부분들을 일부 진행하면서 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냐면, 그러면 이 무역전쟁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어떤 걸 원하냐, 미국의 요구사항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 픽업 트럭에 대해서 관세, 그 환경기조 부분들을 하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이 그렇게 효용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일부 환경,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약간 열어준 거, 그 부분이 된 것 같은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첫 번째는 미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것도 물론 종마다 틀리고 회사 브랜드마다 약간 틀리지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그 이슈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현대차하고 중국의 지리자동차, 볼보, 벤츠, 인수 최대 주주가 됐던 지리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야, 그렇다면 볼보하고 벤츠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GM을 살까요? 볼보나 벤츠를 살까요? 기술력이 어디가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요구는 미국 자동차에 부과되는 중국의 관세 인하 부분들을 해달라 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인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구매해달라.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60조 정도 관세 부과를 하면서 요구했던 세 가지 사항 부분들이 약간 좀 구차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동차의 관세 부과, 관세 인하해달라.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를 해달라. 물론 중국에 가장 많은 반도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게 어떻게든 마이너스 된 요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일단 오늘 봅시다. 그래서 관세 인하,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 이걸로 지재권의 포커스가 지금 요거에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뭡니까? 중국이 D램이라든지 3D 랜드 쪽, 특히 램 쪽에 많은 공장 투자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수율이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만 해봐라, 지재권, 설계도를 뭔가 특허라는 이런 부분들을 했던 걸 바로 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재권 문제 부분도 엮어가지고 시장 점유율 부분 올리려고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한테 약간 마이너스된 요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구사항은 반도체 구매 확대 부분들 요구를 했고, 마지막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금융 분야 진출 확대, 그리고 뭐 합작 부분들을 진행할 때 이 지분이 51%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의 완화를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양털깎이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국의 산업의 어떤 제조 기반 부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이런 협상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좀 됐습니다. 요구사항이 나왔고, 유호 부총리 쪽하고 문우신 장관이 베이징을 직접 방문해서 협상할 가능성도 일단 코멘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어디에서 댓글에서 보잉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어떤 질문 주셨던 분이 있어요. 보잉은
이번에 중국이 뭐 30조 원 정도 관세 부과 부분들 맞불 작전 일부 살짝 했지만 아직 이건 메인은 대두하고 뭐 수수, 그 다음에 보잉, 뭐 이 정도죠. 이게 어떻게 뭐 그 다음에 마지막 카드가 국채 매도라는 카드 부분들인데 여기까지 간다가 하면 이건 피곤할 수 있겠죠. 근데 보잉 카드도 아직 쓰지 않았고 대두나 수수 부분도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구사항 부분이 나왔고 중국도 협상카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미국도 지재권을 얘기를 하지만 환율 조작국 부분들 빌미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구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충 부분들을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베이징을 조만간 방문할 가능성, 그래서 협상을 한번 해보는 그 내용 부분들이 조금씩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 미니 나스닥, 미국도 1.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심천 종합지수도 1.3% 정도 상승 부분들 진행되면서 뭔가 말씀을 좀 드렸죠. 최대 포인트 부분들이 나오면 이 시점부터 더 확대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극대치 부분들은 거의 한 70%를 반감이 돼요.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나스닥 그 60조 원 정도 관세 부과 부분들 부과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사항에 대략적으로 몇 가지 정도가 노출이 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도 미국 자동차는 상당히 넌센스이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부분들은 전 지재권 해가지고 시장 진입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진입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부분,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쉽게 안 내줘도 상관은 없어요. 워낙 중국의 금융 부분들은 저걸 통해 가지고 뭐 위안화 절상이라든 이런 쪽에 이런 걸로 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렌드 자체에서 키워드 부분도 오늘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협상 카드 부분들, 카드가 원하는 요구사항 부분이 나왔고, 그걸 이제 그 류호,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드려서 시진핑 집권 이게 류호라는 사람하고 이강인가요? 그 인민은행 은행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 두 사람은 유명한 미국통입니다. 그래서 미국통이기 때문에 의외로 얘기 자체가 잘 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코멘트 좀 드렸죠. 물론 여기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변동성을 만들겠죠. 변동성 부분들을 만들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여기 땅 해가지고 자 박스권 하단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수라는 부분, 그걸 정확하게 꼭지점 부분들을 딱 찍어가지고 매수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것은 신의 영역일 부분이지만 그걸 찍으면 좋겠지만 아예 관점 부분들에서 박스권에서 분할로 매수 부분들 들어가면 어떨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바꾸면, 관점 부분들을 바꾸면 더 시장 접근할 때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건 부분들이 좀 생기겠죠. 종합지수가 2월 말과 3월 초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현상이 왔어요. 급락 나온 시점에서. 그때 이런 얘기를 2중 바닥이 될지 3중 바닥이 될지. 근데 첫 번째 외바닥이 나올 때 공포감, 그 다음에 2중 바닥일 때 더 공포감이 극대되고,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이 박스권 부분에 하단에서 거의 이제 만약에 이번까지 박스권 하단 부분이 되면 거의 3중 바닥의 테스트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 오늘 저에게 바로 연락이 왔어요. 뭐 사야 되냐고. 그래도 자 이거 대형주 쪽 장보고 이렇게 포석 부분들을 하십시오. 대신 비중 부분에서 여기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니까 그분은 이 장세 자체가 너무 땡큐한 거죠. 지난달에 사야 될 건데 이번에 못 사고, 그러면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이 흐름 부분이 나오면서 확인되는 파동 부분들이 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물론 주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버티시면 돼요. 굳이 비중 부분 줄일 필요 없이 단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뭘 말씀드려요. 그리고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하면 되는 거고,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현 가격대에서 우리가 종목권들 코멘트 드렸던 그 종목권들 있죠. 장보고 이슈헌터 이런 분들은 그냥 비중 더 사면 되는 거야. 더 사면 되는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종목 주식만 갖고 있어서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현금 돼 있으면 거기에서 비중 부분들도 채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 가격대가 지나와서 보면 외바닥이든 이중바닥, 삼중바닥 어차피 우리가 매매 전략 부분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 매매 전략 부분을 하겠다. 3000 파동에 대해서 파동에 대한 전략 부분도 불변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씨앗을 뿌릴 때 이제 황사가 너무 진합니다. 이번 주 올 하수 계속 황사 미세먼지가 아주 극한 상황 부분들인데 이제 조만 있으면 그 황량한 벌판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나중에 수확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씨앗을 뿌렸을 때는 황량해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다 불안신해. 뭔가 다 안 좋아. 다 확인하고 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과실 자체가 열려있는 걸 보고 그때 심었어야 되는데 라고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2월 말 3월 초 박스권 하단 부분 그런 부분에서 2차분 장보고라든지 이슈 헌터라든지 이런 부분 스타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바로 콜을 해드렸어요. 왜? 여기에요. 황량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지금 뭔가 불안불안 지난주에 큰 걸 봤잖아.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왔다 또 꺾일 수도. 여기 또 무역전쟁 부분들이 스타트가 돼가지고 더 큰 사태 부분도 일어난다면 어쩔까 라는 불안심리 부분들 가질 수 있죠. 한꺼번에 살려는 거 안 돼요. 분할로.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현재 시장 부분들은 3, 4분기, 2, 4분기, 3, 4분기에 시장 자체의 큰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조정 부분이 나와야 될 따라서 조정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나오면서 플러스 알파를 좀 만들었던 거죠. 그 어려운 겨울에 우리가 봄동 부분들이 맛있죠. 이 어렸을 때 나오는 봄동 그리고 그 황량했던 곳에 씨앗을 뿌려야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수확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나온 다음에 상승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에 과일만 취할 수는 없어요. 분할 매수 부분들로 접근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 부분들은 2월 말 하락과 현재 시점은 똑같아요. 변동상분이 없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뿌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뿌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확인하고 우리는 음봉에서 매매 부분들을 하지 양대 양봉에서 매매 부분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왜? 남들이 안 할 때 역발상으로 시장 부분들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마지막 부분이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이거 하나였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2005년도에 중국의 GDP 성장률, GDP 비중에서 수출 비중이 35%였어요. 그만큼 수출 비중 자체가 상당히 넓었죠. 우리가 그 무역전쟁이라든지 대공황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당연한 문제죠. 근데 우리가 대중국 수출 비중 자체가 전체 투자 비중, 수출의 4분의 1 가까운 이상 비중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예전에 2005년도 약 13년 전이죠. 그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수출 비중 자체가 35%인데 지금 13년, 2018년도에는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4%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의미는 뭔가요? 물론 수출이 메인인 건 맞아요.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인정해 주는 건 뭔가 13%, 18%까지 내려왔어요. 30%에 대비하면 20% 미만으로 내려와요. 그거 반대로 뭐가 커졌습니까? 소득 증가해서 내수 소비가 확대가 됐어요.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일본 엔화가 국채 수요 부분들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의 성격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수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국채 부분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엔화가 안전자산을 받아요. 물론 수출 비중이 낮다는 건 아니지만 2005년도에 35%의 수출 비중 자체가 현재는 18%까지 하락이 되는 반면에 중국의 내수 소비 여러 부분들은 더 증가된다. 외풍에 예전보다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죠. 이 의미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스권 하나에서 매매 전략, 3천 파동에 대한 변락, 불변, 요동이 치더라도 그건 그러려니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누신하고 이번에 경제부총리하고 나오는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달 되면 이 화살 자체가
중동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아침에 유가가 65달러에서 넘어가는 그 의미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현금 있으신 분,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냥 그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있는 거고, 대신 오늘 장 마감해 보니까 뭐가 약간 보이냐면,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 물량 자체가 오늘 뭐 내일 해가지고 이제 반대매매 그 다음 달 그 기준선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급락이 나오면서 신용 비율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일부 개별 몇몇 종목군 제 관심 종목에 제가 흐름 보다 보니까 몇몇 종목 오후에 그걸로 추정되는 물량 비중 자체를 줄여야 되는 신용 비율 자체가 위험하니까 일단 던지는 걸로 추정되는 물량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서 손바뀜이 나오면 됩니다. 손바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략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장보고 뭐 이슈헌터 그 다음에 시장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낙폭 부분이 컸던 종목군들 우리는 슬슬 물량을 받는 전략 부분들을 유지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매매 전략 부분은 불변이고 3천 파동에 대한 전략 부분들을 전혀 변동사항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면서 3월 2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